반갑습니다. 미래의 불을 읽어드리는 김프로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는 피 튀기는 소리 대신 돈이 증발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세계 2위 자동차 제국 폭스바겐이 미국의 리비안에게 베팅한 7조 원. 이 천문학적인 돈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에 부딪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죠. 중국에서는 88kWh라는 괴물같은 배터리로 경쟁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미국에서는 AI 4.5라는 새로운 두뇌를 몰래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랩터3 엔진이 화성으로 가는 길을 뚫고 있습니다. 한쪽은 소프트웨어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다른 한쪽은 하드웨어 극한을 돌파하는 지금,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 오늘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미래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던진 승부수입니다. 테슬라 전문 소식통 밍에 따르면 중국 시장 전용으로 88kWh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L 플러스 출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 88kWh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롱레인지 모델이나 최근 출시된 롱바디 모델은 약 82kWh 수준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2%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중국은 땅이 넓고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경쟁자인 BYD, 지커, 리오토 등 100kWh급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들을 냅세워 테슬라는 주행거리가 짧다고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88kWh 배터리가 탑재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주행거리가 약 7에서 8% 증가합니다. 한국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 553km에서 580km 후반 혹은 590km까지 늘어날 수 있는 수치죠.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고도 남으며 겨울철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도 장거리 주행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즉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행거리 불안을 하드웨어 스펙으로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와 기가 상하이의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 덕분에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우리는 배터리가 더 크다고 자랑할 때 테슬라는 우리는 배터리도 크고 효율은 더 좋고 가격은 더 싸다고 받아치는 격이죠.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델 Y 라인업은 스탠다드부터 퍼포먼스까지 다양합니다. 이 88kWh 롱바디 모델이 추가된다면 라인업의 빈틈이 완벽하게 메워집니다. 패밀리카를 원하는 가장들은 넓은 공간과 긴 주행 거리를 모두 갖춘 이 차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테슬라의 두뇌가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갓 생산된 모델 Y에서 HW4.5 하드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일론이 곧 AI5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4.5는 뭐지? 라고 말이죠. 이것은 테슬라 특유의 애자일 하드웨어 전략입니다.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3에서 4년마다 있는 페이스 리프트 때나 하드웨어를 바꿉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스마트폰 OS 업데이트하듯이 생산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부품을 업그레이드하죠. 해커 그린의 분석과 업계의 추론을 종합해보면 HW4.5의 정체는 비용 절감과 효율 최적화입니다. AI5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로 설계부터 양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기존 HW4 칩셋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카메라 센서와의 연결성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 하우징의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불필요한 센서를 제거하고 카메라 화각이나 해상도를 조절하며 FSD 데이터 수집의 정확도를 높였을 겁니다. 이것이 경쟁사에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격차 때문이죠. 소비자 눈에는 똑같은 모델 Y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6개월 전 모델보다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두뇌가 들어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이렇게 소리 없는 진화를 통해 마진율을 방어하고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폭스바겐이 우리도 이제 테슬라 잡았다 라고 생각할 때쯤 테슬라는 이미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 있는 겁니다.
HW4.5는 다가올 AI5 시대를 위한 완벽한 징검다리이자 경쟁사들의 추격 의지를 꺾는 무기인 거죠. 세 번째,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비극입니다.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과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합작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합작의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폭스바겐은 자체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에 수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버그투성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신차 출시가 몇 년씩 밀렸다는 겁니다. 다급해진 폭스바겐은 돈으로 시간을 사겠다며 리비안에게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리비안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폭스바겐 차량에 이식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매체 매니저 매거진의 내부 폭로는 충격적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 3개를 통합하는 과정이 지옥과 같다. 이것은 예견된 재앙이었다. 리비안은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씁니다. 테슬라처럼 하나의 강력한 컴퓨터가 차량 전체를 제어하죠. 반면 폭스바겐은 전통적인 분산형 아키텍처입니다. 수십 개의 ECU 전자제어 장치가 각자 따로 논다는 거죠. 이 둘을 합친다는 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 OS를 20년 된 피처폰 하드웨어에 억지로 구겨 넣은 것과 같습니다. 코드는 꼬이고 버그는 잡히지 않고 개발자들은 서로 언어가 달라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이죠. 더 심각한 건 문화의 충돌입니다. 리비안 개발자들은 일단 시도하고 고치자는 주의지만 폭스바겐 임원들은 완벽한 보고서와 결제 라인을 요구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프로젝트를 늪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알렉스의 말처럼 이 합작은 서로의 단점을 상대가 메워줄 거라 믿는 두 절박한 회사의 도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출시는 또다시 무기한 연기될 것이며 2027년, 2028년이 골든타임인데 그때 신차를 못 내놓는다면 폭스바겐은 노키아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프트웨어 역량은 돈으로 사오는 게 아니라 조직의 뼈와 살을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잔인한 교훈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선을 우주로 돌려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12차 발사를 6주 뒤로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유독 중요한 이유는 바로 랩터3 엔진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랩터3는 단순한 엔진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바로 공학의 기적인데요. 이전 버전인 랩터2까지만 해도 엔진 주변에는 수많은 배관과 센서,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부품들이 열과 진동에 취약했기 때문에 열 보호막이 필수였죠. 하지만 랩터3는 이 모든 배관을 엔진 내부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겉모습이 마치 매끈한 금속 덩어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인 재생 냉각 기술을 적용해 별도의 열 보호막 없이도 우주 공간의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무게는 줄어들고 추력은 강해졌으며 무엇보다 재사용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호막을 교체할 필요도 없이 연료만 채우면 다시 쓸 수 있는 엔진.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우주항공사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번 12차 발사에서는 부스터의 공중 캐치를 다시 시도합니다. 상단부 캐치는 13차로 미뤄졌지만 중요한 건 반복 속도입니다. 엔진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갈아 끼우고 발사대에 올리는데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사였다면 설계 검토에만 5년이 걸렸을 일이니까요. 유저들의 찬사처럼 이것은 공상 과학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랩터3가 성공적으로 화염을 뿜으며 우주로 날아가는 순간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은 꿈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물류 계획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 계획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AI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자회사 xAI가 만든 글록이 이미지 생성량에서 구글을 제치고 급부상했습니다. 이유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바로 철학. 구글의 제미나이는 초기 출시부터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백인 바이킹을 그려줘 라고 하면 흑인이나 아시아인 바이킹을 그려주는 등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검열이 알고리즘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사용자의 의도보다 회사의 이념을 강요하는 AI에 대중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글록은 다르죠. 재미있고 진실하며 검열되지 않은 AI를 지향합니다. 사용자가 상상하는 것을 가감없이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그려줍니다. 대중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선생님 같은 AI가 아니라 내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유능한 비서를 원합니다. 글록은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죠. 여기에 플랫폼의 힘이 더해졌습니다. 글록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X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앱을 깔 필요도 없이 트윗을 보다가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공유합니다. 이 접근성과 자유도가 결합되면서 글록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오픈AI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구글이 기술적 우위를 자랑할 때 머스크는 대중의 마음을 읽고 플랫폼을 장악해버린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말고도 일론이 추진하는 기술 업계의 명함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합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선 테슬라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칩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며 하드웨어의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멈춰 있을 때 달리는 자가 승자인데 테슬라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폭스바겐은 7조 원을 태우고도 소프트웨어 DNA를 사지 못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체 OS와 AI로 생태계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내재화 없는 혁신은 사상 누각임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스페이스X는 엔진을 재창조하여 우주의 길을 열고 있고 xAI라는 인공지능이 자유라는 가치를 무기로 글로벌 AI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직접 하는 힘입니다. 남의 기술을 싸다 쓰고 남의 플랫폼에 얹혀가는 기업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바닥부터 벽돌을 한 장 한 장 직접 쌓아 올린 기업은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테슬라 시장 전망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주식 공부한다고 수익 나던가요? 퇴근하고 피곤한 눈 비벼가며 뉴스 찾아보고 PER이 어쩌고 PBR이 어쩌고 재무제표 분석해서 샀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들은 돈 복사한다고 난리인데 왜 내 계좌만 파란불이거나 빨간불이어도 쥐꼬리만큼 오르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럴까? 답답해서 책상을 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손절은 밥 먹듯이 하고 수익은 쥐꼬리만 하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폭등하고 내가 다시 사면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하는 악순환. 주식 초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통,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공부가 부족해서일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서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사람이라서 욕심에 눈이 멀어 꼭지에서 사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의 돈을 털어가는 월가의 세력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사람이 매매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차가운 알고리즘이 매매합니다. 총 들고 덤비는 군대 앞에서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으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듯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않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을 단 하나의 무기 공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보면 다들 그럽니다. 기업 분석해라, 시황 정리해라, 거시경제를 봐라. 그러다 보면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다 라는 게 이게 구독자님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직장 다니고 애 키우기도 바쁜데 언제 금리 분석하고 차트 줄긋고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받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당장 현실에 치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당장 내일 수익이 안 나는데 경제 공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죽은 지식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구르며 깨달은 건 주식시장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저조차도 가끔은 뉴스에 흔들리고 무지성 유튜버들 말에 혹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이 기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간과 똑같은 무기를 쓰는 것뿐이다
라고요.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가 결국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강력한 무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시황 분석, 피보나치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기간 AI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조지표가 아니라 AI가 과거 20년치 주식시장의 빅데이터, 거래량 패턴, 세력의 매집 흔적까지 딥러닝해서 지금 사라, 지금 팔아라를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자동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차트에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파는 겁니다. 기업 분석 몰라도 됩니다. 뉴스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실제 해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템플릿이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대형주 기준 약 98% 이상의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주가를 흔들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공포에 손절하죠. 이 지표는 그 속임수까지 걸러냅니다. 아직 팔지마, 이건 개미 털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원래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내용이고 정리한 내용들이라서 이거 하나면 주식 끝. 원하는 종목별 매도 매수 타점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하나면 밤새 미장 보면서 맘졸일 필요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하는 리딩방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차트에 이 눈을 달아드리는 겁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건 전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로 리딩을 일체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자료 어떻게 받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픈 공부 자료 안 드립니다. 어차피 안 보실 거잖아요. 당장 내일 수익 낼 수 있는 이 기간 AI 지표 템플릿과 추천 종목 딱 이것만 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구독자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 원하는 자료 누르고 미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주식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합니다.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기계처럼 수익을 내는 진짜 투자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영상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